총선이 오늘로 꼭 6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광진을이 오늘도 가장 시끄러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돌연 피습을 당할 뻔했습니다. 왜 방해를 해요? 선동등을 하나 어떤 일 줬어? 깜빡아서 평생 써가야지. 아이고, 저 나쁜 놈을 가지고 나쁜 놈을 당해. 제 옆에 지금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차분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혜철 변호사님. 오세훈 후보 유세 중에 한 남성이 위협, 그러니까 피습을 시도한 겁니까?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이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차량을 타고 선거 유세하고 있었습니다. 광진을 지역구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50대 남성 A씨가 식칼을 들고 오세훈 후보 차량으로 달려가면서 공격을 하려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선거 유세 차량에 경찰 정보관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복 차림으로 뒤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 남성이 식칼을 들고 달려들자 제압을 했습니다. 지금 제압한 이후의 장면이 영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경찰에 검거되어서 왜 피습을 하려 했냐 물어보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귀가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네. 이 선거 차량에서 나오는 유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요? 그렇죠. 하지만 별도의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 다만 캠프 관계자들이나 선거 운동원분들이 많이 놀랐다는 그러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 조금 더 이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오세훈 후보 근처에 이 남성이 가지는 못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 관계자들이 다소 놀란 정도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다치진 않은 거예요. 예.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다쳤다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오세훈 후보에 가기 전에 지금 보시면 제압이 되는 화면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 옆을 이제 지키던 사복 병관들이 이제 제압을 한 거고, 그래서 다행히 오세훈 후보에게는 뭐 아무런 해가 미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습격, 피습, 흉기난동 하니까 오세훈 후보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가 있잖아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벌써 이게 10년이 됐는데 당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신촌 유세 현장에서 박근혜 당시 당대표가 이렇게 피습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민주화 이후에 그 정치인에 대한 대표적인 그 테러 사건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표가 오세훈 그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촌의 그 유세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커터칼을 휘두른 그 범인의 그 범행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그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와서 그 수술을 했는데 조금만 상처가 깊었으면 정말 치명적일 뻔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입원을 하고 깨어나서 처음에 한 얘기가 대전은요 이렇게 물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당시 지방선거 판세가 뒤집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선이 됐죠. 그때 당시에 그 이런 테러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는 더 긴장했을 수 있고, 오늘 상황도 그 오 전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유세차에 탑승한 상황이 아니라 그쪽으로 걸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경찰의 제지 없이 범인이 그 흉기를 들고 갔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오세훈 후보는 이른바 대진년 그 회원들한테 선거 운동을 방해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경찰이 어쨌든 그 보안적 측면에서 경비적 측면에서 대응은 일단 잘한 것 같습니다. 범인에 대해서 뭐 특수협박, 미수 혐의, 선거법 위반 이런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수 쪽에서는 너무 혐의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반발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수사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그 직장에서 돌아와서 자는데 시끄러워서 나갔는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글쎄요. 만약에 정말 말씀처럼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불상사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 김주옥 교수님. 네. 광진을의 상대 후보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뭐 피습 관련이 말고 때 아닌 지금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뭐 노동신문이 보이네요. 아까 지금 고민정 후보가 대학생 시절에 북한 주체사상 성향 운동권 동아리였었고 계속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색깔론을 갖다 어떤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건 진짜 해묵은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또 접전 지역이 박빙 지역이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성장해 있고요. 저런 가짜뉴스를 보게 되면 오히려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보수 진영이 지금 오히려 좀 상황이 좀 급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짜뉴스 같은 걸 좀 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저기다가 저렇게 색깔론까지 갖고 들어와가지고 선거를 하게 된다면 유권자가 진짜 무엇 때문에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스러워 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나 어디든 저런 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좀 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관련 뉴스 오늘 격전지 그리고 각각 여러 가지 지금 안팎의 외부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오세훈 후보와 고민정 후보 얘기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선거의 중심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